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하면 2주가 안 돼도 격상을 검토하겠다며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임용고시 학원에서 최소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내일 시험을 볼 수 없고 접촉자로 분류된 수험생들은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의 근본적 검토를 결정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한 한 검증위원은 채널A에 백지화의 백자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백지화로 해석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건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류 처분에 대해 별채만 압류를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일 5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 일본 도쿄에서 주요 상권이 무너지는 가운데 한인타운만은 북적이고 있습니다. 입국 규제 속에 한인타운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은 코로나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3차 유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부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흘째 300명대, 8일째 계속 증가세입니다. 이 확산 속도를 보면 지난 2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와 비슷한데요. 그때보다 더 우려되는 건 방역당국의 진단처럼 이번엔 특정한 계기 없이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퍼져나간다는 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시 직원 1명이 확진되면서 서울시청 본관이 올 들어 세 번째로 폐쇄됐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50명대를 오르내리던 서울시 확진자는 어제 오늘 100명대를 넘기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판단을 유보했던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수도권에서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학교들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학교 8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4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월 23일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내 발생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320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1.5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같은 확산세는 지난 2월 대구 경북 대유행 때와 비슷하다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일주일 평균 200명을 넘겨 2단계 기준을 충족하면 1.5단계 적용 2주가 안 돼도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공부가 물거품이 된 안타까운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내일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있는데요. 그제부터 노량진 학원에서 수강생을 포함한 확진자 32명이 쏟아졌습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지만 확진자들은 응시를 못하게 됐고 다른 응시생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수능을 2주 앞둔 수험생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학원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의 임용고시 학원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수강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만인 오늘 강사와 학생 등 3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일 임용고시가 전국적으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수강생들은 임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당장 시험을 치러야 하는 다른 응시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무증상 확진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임용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내일 예정대로 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수험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내일 일정은 일단 변경 없습니다. 확진자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응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 시험장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노량진 학원과 관련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응시생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백신이 한 줄기 비친 상황이죠.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포함해 5개의 백신을 두고 우선순위를 고심 중입니다. 접종 시작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긴다는데 빨리 결정하지 않고 고민하는 이유,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한 미 제약회사 화이자는 다음 달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adiness to manufacture and get approved for vaccines of this efficacy. 지난주 초만에도 정부는 국내 접종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2, 4분기 이후에 시점 확보가 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는. 하지만 최근 개별 협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추석과 겨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6월 안으로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접종 우선순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의료 요원과 65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영유아 등 나머지 연령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5개 제약회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유전 물질을 주입해 면역을 만드는 신기술을 도입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제조 속도는 빠르지만 상용화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백신은 유통과 가격 면에서 장점이 나뉩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가격과 횟수 면에서 각각 유리합니다. 도시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다 깨지듯이 부작용 같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한 3개나 종류별로 좀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부도 제조 방식별로 백신을 2종류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우선순위를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자서전을 보면 197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추수감사절 휴일에 가족과 함께 같은 곳으로 여행 가는 집안 전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동이 많은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1,800명씩 속출하면서 미 당국이 초비상입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 소속 의원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날선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I'd start by asking the presiding officer to please wear a mask as he speaks. I don't wear a mask when I'm speaking, like most senators. I don't need your instruction from. 미 의회는 최근 일주일 새 7명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마스크 차림으로 자주 목격된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5명 이상의 의원과 최소 150명의 직원이 양성 추정 또는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5만 명을 넘긴 가운데 어제 하루만 1,848명이 숨졌습니다. 하루 확진자도 17만 명 넘게 나오는 등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멀리 떨어진 가족이 한데 모이는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이 대유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We're going to see an unprecedented surge in our hospital systems and in positive cases across the country following that holiday.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다음 주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y parents live here in town. They live about a mile from my house. They're both 90. They're not coming for Thanksgiving. 한편 백악관에서 4개월 만에 재개된 코로나 TF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추가적 국가 봉쇄나 학교 문을 닫는 건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부동산 정책 뉴스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오른 김포와 부산, 대구, 경기의 7개 지역을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제외한 또 다른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벌써 일어납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주하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기 김포시가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곳에 쏠렸습니다. 고양시 역시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다고 본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없어요. 호가가 7억 5천 그래요. 집도 안 보고 지금 막 계약을 하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지역들도 마찬가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68제곱미터는 지난달만 해도 6억 원대에 팔렸지만 이제는 8억 원대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2달 전보다 1억 정도 올랐죠? 상관없이 거래가 꾸준하게 계속돼요. 울산 남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3.19% 올라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번에 빠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걸 기대한 집주인이 내놨던 집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다 들어갔어요. 외부에서 자꾸 전화가 가고 이러니까 물건을 지금 광고에 내놓는 물건들도 다시 안 넣고 가격을 올리고 이런.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 등은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 조정 대상 지역 조건을 갖췄습니다. 국토부는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규제 지역을 추가하면 수요가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 전국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주거정책 TF가 현장에 나갔는데 처음부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정책 TF인 미래주거추진단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 추진단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라는 것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면서 꼭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임대의 형태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도 3개가 있어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깨자고도 했습니다.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진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환상이고 임대주택이 왜곡된 편견으로 외면받는 것이라면 당장 종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당 당 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십시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젊은이들의 희망을 비하했다. 땜질 처방 규제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더니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하라는 거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SNS에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는 마냥 송구스럽다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부동산 민심 돌파구를 위한 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이 있는 경제팀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각 대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제에서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빠지고 있는 부동산 민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그 시기에 최근에라는 뜻이겠죠.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부산보다 서울시장 선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부동산 여론을 전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경제팀 교체 시기는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경제팀 장관에는 경제 관료와 실물 경제에 밝은 전 현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전직 기재부 관료가,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오선의 조정식 의원 등이, 성윤모 장관 후임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경제팀 교체에 앞서 이번 달 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시 발표를 계기로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으니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작 검증위 최종 회의에 참석했던 검증위원은 백지화의 백자도, 가덕도에 가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백지화가 아니라 오히려 김해 신공항을 보완해서 지으라는 뜻이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마지막 회의는 언론 발표 닷새 전인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과 분과위원장 4명, 총리실 관계자 등 소수 인사만 참석했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김해 신공항을 대폭 수정해서 가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증위는 최종 결론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백지화라는 해석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안대로 하려면 국토부와 부산시 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부산시 반대로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본적 검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 참석자는 최종 회의에서는 백지화의 백자도, 가덕도의 가짜도 나오지 않았다며 여권이 백지화로 해석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검증위 검증 결과로 김해 신공항이 죽는 것처럼 또는 가덕도로 인도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증위 결론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증위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기만 한데 정치권은 요란합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심지어 내분에 휩싸였는데요. 부산 지역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자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임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은 부산 가덕도를 명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신공항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남북 경제권 전체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된다.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와 그런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특별법 제출을 강행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발끈했습니다.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공항에 관련된 사항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과정에 권력의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공항 입지를 두고 소속 의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국민의힘의 내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정치권은 온통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권자인 부산 시민들은 정작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배영진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향도 있는데 공항이 있으면 외국인도 많이 오고 사람도 많이 드나들고 하면 또 근처 상권이 좋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부산 시민들은 오랜 기간 침체됐던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란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신공항을 통해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큽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야 했던 불편함을 덜게 됐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맨날 이제 가다 보니까 뭐 거리도 멀고 해서 뭐 지금 뭐 신공항 생긴다고 하니까 뭐 가깝고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뭐 갈 수 있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아주 만족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김해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공항 이용이 오히려 불편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교통도 안 좋고 아직까지 뭐 도로가 뭐 더 생긴다든지 뭐 넓게나 되면 몰라도 김해공항이 있는 게 지금 지하철도 돼 있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가덕은 너무 멉니다. 뭐 태풍이 바로 직경상으로 맞으니까 김해공항 확장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자, 이 검증위원회의 사흘 전 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벌어져 왔는데요. 이 느닷없이 검증위원들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검증 결과에 백지화 이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없었어요. 검증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제처 유권 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죠. 하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은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려면 그 전에 주변 지형을 어떻게 할지 지금보다 부산시와 더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검증위의 결론도 근본적 검토였습니다. 한 항공 전문가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은 공항 건설 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와 검토라는 말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백지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사흘 전에 검증이 발표 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봤어요. 일단 오후 2시에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3시 15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여당의 긴급대책회의가 열리죠. 바로 이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발언 뒤에 여당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 효과를 집중 홍보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당이 이제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건데, 자, 백지화든 뭐 가덕도 신공항이든 이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생각은 뭡니까?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전까진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해도 가덕도로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검증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8일엔 결과를 준수하겠다고 살짝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 결과가 나온 당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김영미 장관이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자, 특별법을 이제 다음 주에 발의를 하겠다는데 특별법 발의가 되면 가덕도로 그냥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여권이 일단 내비게이션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형 국책 사업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2030년 완공으로 직행하자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부산 야당 의원들이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야 PK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인천국제공항 때 이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특별법을 통해서 각종 인허가를 줄여서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엔 인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우리 속도를 좀 내봅시다. 이런 의미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특별법부터 만들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여권이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면서 국토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이가 좀 됐죠.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추징금 2,205억 원도 부과했습니다. 아직도 991억 원은 미납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도 공매에 넘겼는데 법원은 오늘 압류가 일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 공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법원 판단의 기준은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사는 연희동 자택이 뇌물 등 불법 자금으로 취득 조성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이순재 씨가 본채, 전 대통령 전 비서관이 정원, 셋째 며느리가 별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본채와 정원에 대해선 압류 취소를, 별채는 압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원과 본채가 있는 땅은 대통령 취임 전 사들여 뇌물과 무관하고 본채 건물도 신축공사비 출처가 뇌물이라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별채는 취득자금 출처가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을 자금 세탁한 비자금이라며 검찰의 압류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본채 등이 공매로 넘어갈 상황을 피한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부친의 실소유를 인정하고 환수에 협력한다고 했던 재산이라며 적극 항고해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폐암과 담배 사이 인과관계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과 담배회사 사이에 500억 원대 소송까지 갔습니다. 법원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533억 원. 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여 명의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액수입니다. 지난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담배회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흡연자의 폐암 발병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높은 건 맞지만 오로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기오염이나 가족력, 음주, 스트레스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출이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예상 못한 결과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한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폐암 환자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같은 논리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항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어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동료를 먼저 대피시키려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더니 건물 2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파편과 유리 조각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앞 유리로 날아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12분쯤입니다.
이불로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 3명이 숨졌고 40대 여성과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습니다. 두 분은 지게차 그쪽 대진대로 다 떨어지셨는데 한 분은 지게차 대진대도 또 떨어졌고. 사망자는 20대에서 50대 남성들로 공장 2층 창문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여성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 모두 대피시키고 이 안에 있는 수행자분은 남자분이 대피시키는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서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 2층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사고 원인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독제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위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경찰관이 매달렸다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는 SUV 차량. 경찰관이 저지하자 멈추는가 싶더니 벼랑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조수석을 붙잡고 막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높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추는 차량. 경찰관이 운전석에 다가가자 다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주를 막으려 운전석 창문을 부여잡고 있던 경찰관은 수백 미터 넘게 끌려가다 결국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차는 순식간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고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보니까는 옷이 꼭 경찰복 같았다. 이제 깜짝 놀랐죠.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 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교통지도를 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범행 직후 전남 목포까지 달아났다 8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잠을 못 자서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경찰관을 매달고 들어간 사실을 본인은 몰랐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체포 당시 음주 측정에선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국내 최연소 프로기사로 천재 바둑소녀라는 타이틀을 얻은 10대 바둑기사가 온라인 바둑대회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기원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10대 바둑기사 김모양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대국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건 지난 9월 29일 치러진 온라인 바둑대회입니다. 세계 랭킹 522인 김양은 세계 랭킹 40위, 2보 9단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둑 팬들이 김양이 둔 바둑수가 AI 바둑 프로그램 추천수와 90% 이상 일치한다며 이른바 AI 치팅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국기원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양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김양은 앞으로 1년간 프로기사로서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원은 이달 초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국내외 인공지능 회사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양도 잘못을 시인하며 프로기사들만 볼 수 있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단 겁니다. 기사분께서 올린 사과문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 사과문이 기원에도 함께 전달이 됐거든요. 한국기원이 이달 초 조사 이후에도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아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김양은 국내외 바둑대회에 계속 참가해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 조사를 보류한 이후 그 이유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니탓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감찰관의 상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보류한 법무부. 어제 저녁 7시쯤 입장문을 내고 대검을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위 혐의를 적은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수령을 거부했고 윤 총장 감찰의 근거와 이유를 공문으로 달라는 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총장과 대검이 응하지 않아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이 자리에서 정언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검은 감찰 절차를 어긴 건 법무부라는 입장입니다. 감찰 개시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방문 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겁니다. 한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번 대면 조사 추진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뉴욕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 감찰관은 이에 대해 박 담당관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감찰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면 감찰 조사 시도가 감찰관을 감찰 업무의 지휘권자로 규정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열왕야는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 여야가 밀고 있는 가덕도 국제공항일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 공항 앞에 누구 이름을 넣을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면서 여권 일각에서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짓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노무현 가덕도 국제공항이라고 붙여진 가상의 공항 그림까지 올렸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유언으로 이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진중권 전 교수는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보궐선거 때문에 공항 짓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보가 뭐 또 있습니까? 대통령 이름만 나왔나요? 네, 또 다른 후보는 야권이 들고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공항 짓는데 가장 큰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오거돈 공항이라고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선거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오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때문에 치러지게 됐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뭐 사실 외국에는 대통령 이름 넣은 공항들이 꽤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죠. 네, 프랑스 파리에는 샤를 드골 공항, 미국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로 공항에 있는 지역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샤를 드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모두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남남. 네. 자 민주당을 탈당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네.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시작됐다고요. 네, 김 전 의원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 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금수저 아빠 찬스다. 최민희 전 의원은 외할아버지 찬스 없는 허탈함을 어찌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나왔는데 이 네. 부모 찬스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여기도 좀 뭔가 한마디 했어요. 네, 조 전 장관은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사실상 영원이 됐다면서 큰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금 전 의원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본인 자녀들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요. 금 전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집을 손자들에게 증여했고 가족과 공동 소유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민주당에 이 사실을 전부 공개했고 검증을 거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대로라면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그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금 전 의원이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에 거론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만은 없으니까 흠집을 내놓겠다. 이런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해봤자 잘 안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출마의 동력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반감이 동력이 된다는 거. 그렇게 시작한 정치가 꽤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제 와서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야당 국민의힘도 금태섭 전 의원 입당엔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데요. 금 전 의원 당분간은 외로운 정치 행보를 해야 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매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 쏟아지는 일본 도쿄의 상점들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인타운에는 젊은이들이 북적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 가운데 여성 3명이 향하는 곳은 삼겹살집입니다. 대형 화면에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불판에선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식사 뒤엔 한국 화장품 가게에 들러 신상품을 확인합니다. K-팝 댄스 학원에서 만난 이들은 입국 규제로 한국 방문이 힘들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노쿠보를 찾아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最近やっぱり韓国の食べ物だけじゃなくてアイドルも人気なので、お店に行っても絶対 K-POP のビデオが流れてたりするので、なんか前よりも楽しいなって思います。インスタのおすすめとかにもたくさん出てくるので、やっぱり新大久保が今最先端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 시노쿠보역도 최근 4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오픈을 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도 들어서는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와 가게 매출 모두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8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솔직히 뉴스를 보지 않는 이상 아마 그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좀 요즘 안 좋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비슷한 시각 일본 젊음의 거리를 대표했던 하라주쿠입니다. 하라주쿠의 중심지 다케시다 거리입니다. 입구부터 이렇게 영업을 중단한 매장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전까지 카페였던 이곳 눈앞에 이렇게 폐점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입국 규제 조치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점포 3곳 중 한 곳이 셔터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한류와 관련된 매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竹下通り自体に人がいない時とかもあるので、それはちょっとコロナの影響もあるかなと思います。 채널A가 휴대전화 위치정보 업체를 통해 분석했더니 코로나19 유행 뒤에 시노쿠보 방문객이 하라주쿠보다 2배 가까이 많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저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다. 북적거리는 한인타운을 바라보는 일본인들 사이에는 자체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이 한창입니다. 오늘 이긴 팀이 시리즈에서 승기를 잡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유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관중 입장이 30%로 줄어들면서 이곳 야구장 티켓팅이 훨씬 더 치열해졌는데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야구 팬들의 열기로 이곳 고척 스카이돔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NC와 두산이 3대3 동점 상황인데요. NC가 선취점을 뽑아냈습니다. 1회 초 NC 3번 타자 나성범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선제 솔로포를 터뜨린 겁니다. 두산 선발 최원준의 몸쪽 공을 공략했는데요. 비거리 130m로 맞는 즉시 홈런을 직감할 정도였습니다. 두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말 페르난데스가 홈런으로 응수한 건데요. 두산 선발 라이트의 포신 페스트볼을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홀쩍 넘기는 동점 홈런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재일의 2루타로 무사 2-3루 기회를 잡고 이어진 내야 땅볼로 한 점을 더 내면서 2대1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NC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3회 2명의 타자가 안타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잡았고 나성범의 희생플라이로 동점까지 성공했습니다. NC는 계속 질주했는데요. 상대 투수의 폭투 때 한 점을 더 냈습니다. 박민호의 감각적인 슬라이딩이 빛을 발했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뒤에 3차전에서 이긴 팀이 최종 우승할 확률은 93.3%에 달합니다. 오늘 경기가 최대 승부처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초겨울로 껑충 뛰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져서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두꺼운 외투와 머플러 챙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계속해 쌀쌀하겠고요.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은 눈으로 올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할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로 출발하고 파주가 영하 5도, 대전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해상에도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쳐서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백길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에는 서울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12월 초순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앞으로 본격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럽에선 단 17초마다 한 명씩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3차 대유행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절망감, 방탄소년단이 출시한 새 앨범의 타이틀곡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BTS는 빛은 떠오른다며 희망을 말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이 곡의 제목, 삶은 계속된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